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지금 11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장중에 제가 시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제가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심을 좀 자신감을 회복하시라고. 최근에 한 2주 동안 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거의 계속 음봉이죠. 이런 장에서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사실 뭐 좋은 종목 누가 좋다 그러면 그래서 사면 뭐 사는 타이밍도 더 중요하긴 한데 대체로 기다리면 조금 수익을 주죠. 근데 저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는 장은 정말 누구나 다 힘든 장입니다. 뭐 이때는 조금 트레이딩 위주로 가야 되는 장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간에 한 2주 동안 이렇게 장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개별주들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수 차트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슷해요. 어떤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아니면 뭐 박스권 나오다가 요즘에 계속 음봉 떨어지면서 저점 깨고 지수 차트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들. 그래서 다들 힘드실 듯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지점에서 정말 뭐 마지노선은 뭐 요 정도? 지금 보면 241선, 요 노란 선, 241선 정도 되겠네요. 박스권 마지노선 길적. 근데 보시면 이런 지지선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메이저 특히 그 외국인이죠 외인들이 지수 하락폭 음봉을 크게 그리는데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외국인이 뭐 1조, 2조 막 이렇게 팔아대면 막 1%, 2% 하락세 나오고 막 지수가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1,000억, 2,000억만 팔아도 그냥 1%, 2% 쉽게 빠져버려요. 1% 넘게 그냥 마이너스 1% 넘게. 왜 그러느냐? 요즘에는 정보들도 너무 미디어에서도 너무 정보가 많고 정보 얻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개인들도 약아졌어요. 그러니까 투심이 개인 투심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던 거예요. 하도 요즘에 안 좋다 하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지수가 또 빠져버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메이저들도 외국 기관들도 예전에는 사실 어떤 장중 수급 변동폭은 크지 않았거든요. 지수 변동폭 말고. 그래서 매수세 기조였으면은 그게 초반부터 끝까지 좀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물론 뭐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았었어요. 최근에는 수급 자체가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고 굉장히 메이저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속임수 등도 많이 쓰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물론 이 저 박스권 하단에서 더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막 계속 쭉쭉쭉 나왔다면 그때는 더 조심했어야 되는 장인데 최근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막 미친 듯이 던진 장은 아니더라고요. 저점에서.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장이다. 그래서 제가 따로 그런 부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뭐 물론 올해 들어 외국인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시장을 팔 것인가. 그렇죠. 근데 또 신용잔고는 계속 늘어요. 개인 신용잔고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버텨보시라. 왜냐하면 이런 이 박스권 하단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해버리면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만 원만 남았다. 그럼 그 300만 원 현금만 딱 남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좀 장 반등을 보시고 좀 비중을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어느 정도 오늘까지 좀 장 막판까지 봐야겠지만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그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아직도 그 120일선 지지 라인대에서 크게 막 벗어나진 않았었고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고 있죠. 121선을. 그런데 코스피는 보시면은 121선을 완전히 이탈한 흐름이었었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어찌 보면 비슷해요, 차트도.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 제가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수급 상황이에요, 수급 상황. 그래서 외인 수급이 그래도 조금은 반등 올라오고 있죠. 6월달 중순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점은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까지 막 1180원을 막 위협했죠. 막 넘으려고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1180원 이상 1200원 가면 조금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환율 뭐 이렇게 개입을 정부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인 매도세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오히려 이건 투매에 가깝다. 예, 장중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오히려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라. 그리고 이슈도 보시면은 요즘에 델타 변이 확산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시장에 어떤 악재로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델타 변이 확산세 무섭죠, 세계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기 피크아웃 우려, 글로벌 어떤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 우려, 실적 피크아웃 우려, 뭐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점은 중국이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제일 높죠. 중국이 최근에 규제 우려감이 굉장히 또, 그쵸? 뭐 마윈부터 시작해서, 알리바바 마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게임은 아평 같은 것이다 막 이렇게 썼다가 바로 글 내리고, 여러 가지 기업 구제 우려.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중국은 아직도 공산 국가 아닙니까? 최근에 어떤 게 또 불거졌습니까? 돈,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또 중국에서 화두로 지금 계속 그런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막 돈 사회 환원하겠다, 아니면 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아졌죠. 그런 데 대한 어떤 선진국들,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본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빠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 불안과 더불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은 어쩔 수 없는 악재,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서 큰 대세 하락이 옵니다. 작년에 코로나처럼 짧고 화끈했죠.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사회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뭐 폭망 수준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코스닥 막 떨어지고 코스피도 막 미친 듯이 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조금 주목해봤던 중국 우려감이라든지, 사실 연준도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지금 테이퍼링 이슈도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악영을 줬던데, 테이퍼링 얘기하면서 악재는 자꾸 언론에 노출되고 대중들한테 노출될수록 악재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뭐 이렇게 돼버려요. 사실은 테이퍼링보다 그 이후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국채금리, 뭐 10년물, 그 금리 같은 경우를 더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2.5%가 넘어간다거나.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악재들이 아니다. 중국 규제 우려 같은 경우에도 중국도 경제 폭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텐션을 주는 거예요, 시장에.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지금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컴퓨터, 뭐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견조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가정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의 디램 가격 뭐 우려 많이 떨어진다. 당연한 거죠. DDR4 재고가 지금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DDR5가 신규로 출시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반도체가 들어간 컴퓨터를 사지 예전 반도체 칩 사겠습니까? 똑같은 가격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컴퓨터, 반도체 우려감으로 해서 뭐 서버들이 다른 반도체까지 다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뭐 너무 걱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보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앞으로 요즘에는 하다못해 뭐 거의 대부분의 가정용 가전 제품에도 반도체가 들어간 추세인데, 차량용 반도체 대란 우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었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게 점점 줄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지금 반도체 개별주들 박앤세일하는 주식들 많아요. 그리고 배터리 밸류 체인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강소기업인데도 지금 시장 따라서 많이 급락했던 종목들 많고요. 그럼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켜서 장중에 시황에 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우려는, 자, 요거 꼭 생각을 조금 우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막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거다, 뭐 이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중국발 규제 우려라든지 아니면 뭐 테이퍼링 이슈 같은 경우에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버냉키 때의 그 테이퍼링 텐트럼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이 컸던 부분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는 지금 나쁘더라도 지금 박스권이다. 박스권. 보시면서 코스닥은 뭐 950선, 뭐 요즘에는 지선 살짝 깨고 반등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930선 뭐 이렇게 저점 보시고, 뭐 지금 그 간다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3천선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추세로 보시고 트레이딩 뭐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